이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뭐 보수 야권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삭발을 했는데 말이죠. 오늘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또 삭발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삭발을 하는 현장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저는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 불변하 우리 기상일세 삼천. 삭발식인데 머리를 다 깎는 모습까지는 안 보입니까? 어쨌든 김문수 전 경기지사까지 삭발을 했다. 황교안 대표도 어제 삭발을 했고 이 삭발 투쟁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다른 의원들 정치인들도 좀 삭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영근 의원? 지금 당내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매일 한 명씩 삭발을 계속해 나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순서로 뭐 누구부터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 당 대표가 삭발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런 그 투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행위적인 결기를 보여주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투쟁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런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삭발이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단식이 됐든 뭐 그런 그 좀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그 투쟁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김문수 전 경기사의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 박대출 의원이군요. 박대출 의원도 얼마 전에 삭발을 한 적이 있죠? 패스트트랙 예. 건국대 네, 지난 삭발을 5월에. 처음 했었습니다. 예. 상징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박대출 의원이 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삭발 어떻게 보세요? 김영준 교수님은 이 삭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당이 어떤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삭발을 선택한 것 같은데 교수님 맞습니다.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 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런 그 투쟁의 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삼 당시에 뭐 그 유명한 23일간 단식을 통해서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실은 있었고, 과거에 국정원 댓글 조작 관련돼서 김한길 당시 야당 대표도 단식을 했는데 삭발 투쟁은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를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 개인으로 봐서도 지난 2월 27일 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완전한 정치인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에 하나의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극한 투쟁을 하겠다. 저는 삭발 투쟁 다음에 단식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강도를 하나씩 높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면서 지금에 있는 반문재인 정권 투쟁에 본인 이제 선봉에 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심발릭 머니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징 자산을 가지고 정치를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당명을 보면 다들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이게 상징 자산이 있거든요. 자신의 상징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싸우는 보수에서 이기는 보수가 될 수 있는 저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결합이 될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시너지가 있겠고요. 단순한 이제 당 삭발 투쟁으로만 가져갔을 때는 글쎄요, 그건 좀 더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 교수님께는 황교안 대표가 어제 삭발을 하고 나서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삭발 시 현장에서 어떤 얘기했을까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는 지금 이곳에 비장한 각오로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국민의 명령이다. 문 정권은 선정유린.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한 것은 학창 시절 이후에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어제 한 보수 유튜버인가요? 네. 직접 인터뷰하다가 정규재 이제 대표. 저 군대 가실 때 이후로 처음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황교안 대표가 특유의 목소리로 저는 군대에 가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그런 약간 그런 상황도 연출되긴 했는데 최 교수님은 제1야당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저는 계세요? 저 제1야당 대표의 삭발을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제1야당 대표가 삭발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전에 정의당이 저 삭발을 보고 삭발한 김에 군대 나가라 이런 말은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물론 정의당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는 제1야당 대표대로 나름대로 결기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되 단지 삭발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제 사실 그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 걸 보고서 그것이 뭐 총선을 생각하는 것이건 또 보수 대표 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것이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당내 리더십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엄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국이 어쨌든 이 정도까지 안 됐으면 삭발은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정치적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 삭발 릴레이 삭발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학재 의원도 나옵니다만 이학재 의원도 지금 단식 중이잖아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그 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두 정치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그렇습니다. 격려하는 모습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저는 뭐 상당히 어쨌든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커다란 시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삭발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특히 노동단체들, 노동운동할 때 삭발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삭발이 많이 이렇게 또 항거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죠. 그러면서 볼 때 이 삭발이 그야말로 효과를 얻으려면은 자유한국당 내부가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고 법무장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삭발 저런 부분들이 중도층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삭발의 문제가 어떤 정치인으로서는 저항의 하나의 표시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내 어쨌든 리더십의 확보로 더 가지고 가고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하려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그 한국당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래야 전 저 삭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는데 다른 정당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 전에 청와대에서 황교안 대표 삭발 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삭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류하는 그런 메시지를 황교안 대표 측에 전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죠. 네. 그 강기정 예. 정무수석을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 광장까지 보내서 그 문 대통령 삭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걱정과 염려를 전달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저 브리핑을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라라는 말만 했고 뭐 잘 전달하겠다. 그리고 강 정무수석은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무수석 강 정무수석은 그 국회로 어제 오전에도 국회로 찾아가서 좀 만났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했지만은 한국당 측에서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저 삭발식이 벌어진 청와대 분수대에 직접 나가서 얘기를 전달하는 걸로 형식을 탁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다른 정당 반응 살펴보기 전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뭐 대표가 삭발한 거니까 당연히 반응들이 뭐 결기다. 그 대표가 저렇게 나서니 우리도 힘을 합치자 뭐 이런 반응이 주류를 이룰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이영구님? 뭐 지금 말씀하신 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삭발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결기를 보여줬다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당 바깥에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10일 날 이현주 의원이 삭발을 했을 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삭발 자체를 칭찬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 결기에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제1야당 대표의 결기를 계속 보여달라. 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한 뒤에 어젯밤 자정 넘어까지 한국당 그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는데요. 어젯밤 11시쯤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그 연좌 농성장을 직접 찾아서 황교안 대표를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대구에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내년 선거에서 맞붙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측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마음이 안 편치고 4.13 호원 조치할 때 대학가가 참 뭐라 그럴까 좀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가지고 울고 교수들도 울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조국 씨 임명할 때 그 기분이 그때 기분이에요. 완전히 무슨 뭐 나라를 뒤집어 뻔히 보이는 길을 가고 있는데 하여튼 꼭 막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전현직 대표가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투쟁의 강도를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제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실은 제가 어저께 대구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저녁에요. 예. 한 120분 정도 모여셨는데요.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연 TK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장관의 이제 그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과거보다 많이 지금 4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요새 김부겸 장관도 열심히 아마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그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결국 뭐 이제 빅매치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저렇게 해서 투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싸우는 보수에서 이기는 보수로 갈 수 있는 길도 같이 한번 저는 찾아야 된다고 좀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여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제 여기 와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향한 부분인데 저게 과연 얼만큼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 세력들이 바라보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시각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렇게 제가 활동하는 거는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 있는 행동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가령 행정가로서 관료로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요직을 차지한다 이런 것하고 정치권에서 그렇죠. 지난 정부 때는 이 정부에 참여를 했었는데 반대되는 쪽 정당에 가서 정치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라고 할 수 이른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향이라는 단어 예. 많이 쓰잖아요. 원래 전향은 좌익에서 우익, 뭐 우익에서 좌익 이게 전향이라는 게 한때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큰 주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전향은 김문수 이제 전 지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전 그러면 전향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과거에는 참여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차지했고 진보적 의제에 동의했는데 왜 지금은 보수적인 의제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부족했던 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때 그 근거가 비판적으로 보는 근거가 저분은 어떤 무슨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가치지향적인 예. 그러한 쪽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어떤 벼슬자리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자리
이런 거에 너무 탐내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처럼 김병주 위원장의 저런 행동이 그렇게 썩 진정성 있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계속 추구했던 인사가 저런 말을 하면은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무게가 있게 들리는데 저분은 그렇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김병주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출마해서 당선되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만 정치권에서 떠돌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 삭발 이야기하다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로 잠시 넘어갔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나온 이야기들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 농성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국민에게 아무런 명분도 감동도 주지 못하는 뜬금없는 행동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비상식적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있을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민생을 위면한 정치투쟁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황교안 대표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몸뚱아리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또 신념을 표현하는 최후의 투쟁 방법이 삭발 단식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다 외면하고 삭발투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약자 코스프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행동은 유권자들, 국민이, 대중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것이 선거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상한 게요. 저게 심상정 대표가 과연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안타까워요. 정의당이 정의가 없어졌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꾸로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찬성이 훨씬 높고 반대가 적다면 저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잖아요. 지금 민심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거의 60%에 육박한 그 상황 속에서 저런 부분 속에서 논평이 나온다는 것은 저거는 심상정 대표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임 대표가 되면서 절대로 여당에다가 기대지 않겠다.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보면 거의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의당은 정의당 나와야 된다. 그동안 얘기했었던 정의의 문제를 정말 가지고 봐야지 자꾸만 무슨 뭐 왜곡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저는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게 지금 정의당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해서 정의당이 득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정의당이 정의당다울 때 어떠한 선거제도가 나와도 정의당이 승리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같이 함께 간다고 해서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선명성이라든지 개혁성이라든지 정의성을 저런 식으로 자꾸만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심상정 대표의 말을 빌린다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뭐 질문을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김영준 교수님이 꼭 하실 말씀 있는 듯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상당히 강하게 또 정의당의 행보 선택을 좀 비판하셨는데 언제 한번 정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따로 두 분과 좀 나누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심상정 대표까지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삭발이죠. 단식이 아니라 삭발과 단식을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인의 삭발, 간략하게 이영근 의원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치사에서 삭발을 했던 정치인 누가 생각나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박찬종 전 통일민주당 의원이죠. 1987년에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탈당을 선언한 뒤에 삭발을 했습니다.
당시 뭐 결과적으로는 단일화가 실패를 했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하지만 본인은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면서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선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 김성곤 전 국민회의 의원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면서 삭발을 한 적이 있고요. 예. 1998년에는 뭐 개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새정치국민회의의 정호선 의원이 나주시장으로부터 2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여기에 억울하다면서 삭발을 했었습니다. 저는 2004년에 서른 의원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장 인상적이죠. 탄핵 정치적으로는. 관련해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지도부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저 당시에 서른 의원이 아마 민주당 소속이었던 것으로 당시 새천년 기억합니다. 민주당이죠. 예. 그때 열린우당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 당시 삭발과 단식을 함께 했던 이 서른 의원 생각이 나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서른 의원의 삭발이 기억이 나네요. 네,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서 역대 우리 정치인 중에 삭발했던 정치인이 누가 있느냐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